안녕하세요. 컴퓨터닥터맨 CD맨입니다. TUF 게이밍 시리즈 노트북 중에 AMD 라이젠 2세대 피카소 라이젠 5 3550H를 사용한 노트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TUF 게이밍 제품은 튼튼하고 신뢰도가 높은 노트북인데요. 15인치와 17인치의 모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MD FreeSync를 지원해서 부드러운 게이밍이 가능하고요. CPU는 라이젠 5 3550H가 사용됐고 내장 그래픽은 RX 560X가 사용됐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볼게요. 상당히 좀 튼튼하게 생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상단 부분에 좀 이렇게 무늬 들어간 게 좀 특이합니다. 이 부분이 라디에이팅 X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했다 하는데요. 우주 배틀십과 같은 또 미래의 갑옷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좀 상당히 튼튼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죠. 전면 부분 디자인을 보면 앞부분에 이제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디자인도 특이한데 화면을 열어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열려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보면은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이쪽 부분에 위쪽에 위치를 합니다. 아래쪽 같은 데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위치해서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왼쪽에만 존재하는데 왼쪽에는 전원 단자와 램 포트, HDMI 2.0, USB 2.0, USB 3.0 2개, 그리고 헤드셋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컨시스턴 락홀이 있어서 잠금 장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화면은 15.6인치에 아주 시원하고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FHD 해상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기존에 나와있던 ASUS 노트북과 좀 비교해보면 두께가 좀 많이 얇아진 게 보이는데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베젤이 무척 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도 얇지만 측면 부분은 얇아서 6.5mm 밖에 안 되는 베젤을 적용했어요. 이 화면은 60Hz로 동작을 하고요. 대신에 AMD FreeSync가 적용돼서 좀 끊김 현상이나 뭐 화면 잘리거나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IPS 패널이 사용돼서 시야각이 상당히 좋았어요. 위에서 아래로 보거나 아래에서 위에서 봐도 그 좌우에서 봐도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보면은 여기에 맞게 딱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보면은 양쪽에 이 화면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본체도 들어가 있는데 키보드가 양쪽으로 꽉 채워서 들어갔어요. 키보드를 좀 억지로 줄여 넣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뭐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도 적당히 잘 들어가 있고 이 키보드 간격이나 키 크기 이런 부분도 다 괜찮았어요. 보면 스페이스바도 조금 더 크게 돼 있고 오른쪽 시프트 키도 넓게 잘 돼 있어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돼 있고요. 전원 버튼은 이제 물리 버튼이 오른쪽 상단으로 완전히 빠져 있어서 뭐 다른 키를 눌렀다가 잘못 누른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 키캡이 이렇게 만져봤을 때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 없이 잘 잡아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각 키마다 2000만 번 이상의 키 입력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2g 정도의 힘만 입력을 해도 키가 눌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좀 적은 힘을 주고도 키가 잘 입력이 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도스 제품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운영체제 등을 직접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장점이 되고요. 윈도우즈 10과 같은 최신 운영체제를 설치를 권하는데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은 제 영상 하단에 링크를 둘 테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CPU는 라이젠 5 3550H가 사용되어 있고요. 내장 그래픽으로는 라데온 베가 8이 사용됐습니다. 이 모델은 뭐 별도의 그래픽카드로 RX 560X가 들어가 있고요. 캐시는 지금 이 정도 되네요. LCD 캐시가 3회가 정도 되고 메인보드 정보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정보 8GB가 사용됐고 싱글 채널이니까 한 개가 8GB가 장착된 게 보여요. 그래서 뭐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하면 좀 더 성능이 좋겠죠. SPD 정보이고요. 그래픽 정보 베가 8이 지금 내장으로 장착이 됐고 RX 560이 지금 보입니다. 시네벤치를 돌려봤는데 오픈GL 점수는 이 정도가 되고요. CPU는 735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니까 일반적인 뭐 4코어의 8스레드 정도 되는 CPU에서는 뭐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CPU를 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작업 등을 할 때도 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픽 정보를 보기 위해서 GPUG를 지금 설치했는데, 보시면 내장 그래픽으로 배가 8이 지금 잡혀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RX 560이 사용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RX 560은 대략 한 엔비디아에 있는 1050급 정도의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서 정보를 이걸로 좀 보시면 참고될 것 같고, 센서 정보, 그래픽 카드 온도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온도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네요. 지금 보면은 나중에 게임하면서 온도도 좀 보일 텐데, 이 정도 온도가 지금 아이들 시에 이 정도 온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픽 점수를 3D마크로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픽 점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6289점 정도가 나옵니다.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1TB의 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성능은 엄청 좋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노트북을 구매할 때 SSD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저는 용도를 떠나서 SSD로 교체해서 SSD를 운영체제용으로 쓰고 1TB 하드디스크는 저장 용도로 쓰시는 걸 좀 권해요. 하드디스크보다는 SSD가 확실히 빠른 부분도 있고,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CPU와 다른 제어들은 충분히 빨라서 성능이 잘 나오지만, 하드디스크를 계속 읽으면서 성능이 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로딩을 하거나 게임을 실행시켰을 때 좀 늦게 뜨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 하드디스크가 느려서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좀 권하고 싶네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이 지금 그렇게 썩 좋게 나오고 있진 않은데요. 옵션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옵션을 좀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환경 설정에서 그래픽 옵션에 지금 보면 제가 사용자 설정으로 좀 이렇게 뒀는데, 좀 더 조정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이 좀 낮게, 이것도 낮게, 중간, 낮음,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프레임이 지금 40, 46, 48, 51. 네, 조금 복구가 됐네요. 좀씩 프레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는데, 사실 이 모니터가 60Hz이기 때문에 60Hz를 넘어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옵션 좀 조정하셔서 최대한 50이나 60 근처가 나오도록 설정하시고, 그래픽 품질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게임할 때 그래픽 품질이 많이 떨어지면 게임하는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저 멀리 있는 표적 같은 게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정할 때 옵션을 너무 많이 낮춰서 프레임을 최대로 높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정해 놓고 한번 해보니까 게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0Hz이지만 실제로 좀 덜 끊겨 보이는 게 프리싱크 적용됐기 때문에 화면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 잘린 부분도 좀 아무래도 보정을 해주고, 좀 부족한 프레임을 좀 채워주는 부분 때문에 좀 덜 끊기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지금 훈련장에 들어가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좀 장시간 일부러 켜놨습니다. 계속 켜놨었는데, 그래픽 카드 온도 같은 경우는 73도 정도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CPU 온도 같은 경우는 8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보입니다. 온도 좀 올라가서 높아지긴 했지만 계속 켜놔도 이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밀리터리 등급까지 획득한 노트북이기도 해서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에서 실제로 게임도 계속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버워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프레임은 중간 옵션을 놓고 했을 때 70 정도 유지를 잘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드랍 같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래픽 옵션을 높음으로 한번 놔봤는데, 그러니까 프레임 드랍이 좀 있더라고요. 죽을 뻔했네요. 충분히 그 중간 옵션에선 게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0Hz 전하는 모니터에서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실제 게임할 때 140Hz 지원하는 모니터와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게임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아이고, 저기 있었나? 뒤에 있었네요.
충분히 게임할 수 있는 정도라서 뭐 오버워치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으로 있는 하드디스크를 SSD로 좀 바꾸는 걸 염두를 해 두시고 구매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여기 보이는 볼트를 다 풉니다. 예, 보이는 볼트만, 뭐 고무다리를 빼진 않아도 되고요. 다 볼트가 보여서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틈새 부분을 이렇게 손톱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틈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빼면은 이 커버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분해를 해서 보니까 팬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먼지가 잘 들어가지 않는 타입의 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CPU와 그 다음에 GPU 이렇게 진화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히트 파이프를 이용해서 양쪽을 다 분산시켜서 열을 식히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8GB가 한 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여유 뱅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더 메모를 장착시켜서 16GB로 듀얼 채널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으로 하드디스크가 1TB 하드디스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M.2 슬롯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습니다. 네, 이쪽에 있어서 M.2 NVMe까지 지원하는 SSD를 장착시켜서 이걸 운영체제 용도 쓰고 이거를 데이터 용도로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본으로 있는 하드디스크만 쓰셔도 상관없긴 한데 나머지 재원이 상당히 좋은데 하드디스크가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집에 가지고 있는 SSD가 뭐 2.5인치 타입이라면 여기 장착시켜서 뭐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뭐 M.2 SSD 장착하고 이걸 운영체제용, 이걸 데이터용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48W의 제품이 사용이 됐고요. 배터리도 좀 비교적 용량이 큰 게 사용이 됐는데, 이 모델은 아주 휴대용의 뭐 배터리 아주 오래 가고 그런 모델은 아니긴 합니다. 뭐 더 오래 가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고사양 작업용, 뭐 CPU를 좀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의 뭐 그런 작업에 좀 유리하고요. 이렇게 뜯어놓고 보니까 스피커도 양쪽에 상당히 좋은 게 이렇게 사용됐네요. 부피가 상당히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스피커가 상당히 좋은 게 사용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 레이아웃을 하고 있고요. 뭐 분해랑 그리고 뭐 제품의 부품들 뭐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들이 아주 쉽게 돼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은 좀 용이한 것 같네요. 이 모델을 실제 사용해 봤을 때 게임 성능도 괜찮고 해서 뭐 게이밍 용도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 사용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영상 편집 작업할 때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AMD 그래픽카드도 가속할 수 있는 그래픽 툴들이 많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모바비 비디오 툴인데 이것도 AMD 그래픽카드 가속을 지원합니다. 동영상 편집 작업하고 난 뒤에 인코딩 결과물을 꺼낼 때 그래픽카드 가속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해외에 나가서 뭐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휴대용 노트북도 필요하겠지만은 좀 더 빨리 작업하고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캠코더 찍은 영상을 편집하거나 할 때 좀 더 믿음직스럽고 좀 빠른 노트북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등급까지 마친 성능이 좀 좋고 좀 안정성도 좋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해외에 좀 자주 들고 다니거나 그런 노트북을 쓸 때는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